안녕하세요, 여러분. 활동지 12번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지는 3단원의 첫 활동지이죠. 활동지가 모두 몇 개에서 끝나냐면은 20번 활동지에서 끝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계약 못하는 거 아닐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수업을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기 바라고, 어쩌면은 이렇게 녹화한 것이 여러분들도 필요한 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더 낫지 않나요? 자, 아무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됐죠. 우리가 변수라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x 플러스 y는 3. 자, 이 식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이렇게 하면요. 굳이 따지면, 이렇게 하면 이 식을 부르는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1차 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함수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질게요. 함수. 함수라고 했을 때 이 x와 y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x와 y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변수라고 부르죠. 변수.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에서는 x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미지수라 부르죠. 자, 확률 변수라는 얘기는 확률에서도 함수를 생각해 보겠다 이 뜻이에요. 결국은 확률 변수에서 이 변수 빼고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렇죠. 확률 함수 라고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함수라면 반드시 변수가 두 개 있습니다.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공역 안에 치역입니다. 그래서 뜻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 반드시 표본 공간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또는 확률 함수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함수,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이산 확률 변수 하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을 때 변수들을, 연속 확률 변수는 변수들을 셀 수 없을 때, 됩니다. 이산과 연속 있습니다. 이산, 연속. 자, 그래서 활동지에 보면 두 종류를 적어놨죠. 왼쪽 편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자, 오른쪽에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자, 이럴 때 함수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밀도가 뭔가 좀 더 치밀해 보이나요? 아무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어요? 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였죠? 그렇죠. fx였죠. 자, 그런데 확률에서는 우리 p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px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얘는 이제 함수를 나타낸 건, 이 함수를 어디서 가지고 오겠다? 그렇죠. 확률 변수에서 가지고 오겠다. 근데 그 x는 어디서 가지고 오겠다? 네, 정의역의 원소에서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x가 의미하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 xn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따로따로 셀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소문자이고 얘는 대문자예요. 얘는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이고 얘는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확률의 값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굳이 대문자, 소문자를 막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x가 지금 0, 1, 2, 3, 4, 5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활동지에다가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은 반드시 합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한 확률을 다 정의역의 원소로 쓰겠다 이런 뜻이겠죠. 자, 0일 때 얼마? 그렇죠. 12분의 1 여기 따라갑니다. 1일 때도 12분의 1, 4일 때 12분의 1, 5일 때 12분의 1, 2와 3일 때는 3분의 1, 3분의 1 됐습니까? 요 3분의 1을 12분의 4로 계산하면 반드시 합계가 1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확률은 항상 1이 나와야 되므로 만약에 다른 문제를 풀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1이 안 나왔어. 그러면 틀린 거예요. 꼭 다시 구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확률 2 이상 4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런데 여기에 범위가 있지만 따로따로 셀 수 있으므로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P2랑 더하기 P3이랑 더하기 P4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2는 3분의 1, P3도 3분의 1, P4는 12분의 1. 그래서 답은 12분의 9 해서 4분의 3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관한 확률 질량 함수는 반드시 이렇게 표를 그려서야지만 잘 구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는 2번 가겠습니다. 남학생 6명, 여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중창단에서 임의로 3명을 뽑을 때 무엇을 X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선발되는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럼 또 표 그려보겠습니다. 여학생의 수는 안 뽑힐 수 있죠. 1명 뽑힐 수 있죠. 2명 뽑힐 수 있죠. 3명 뽑힐 수 있죠. 4명은 뽑힐 수 없습니다.
요렇게 돼요. 그래서 확률을 구해서 그것을 정의역으로 써먹겠다. x1 아니고 x 되겠죠. 얘가 x1, 얘가 x1, 얘가 x2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구해서 1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을 선발할 거예요. 그러면 0일 경우에는 9C 3분의 여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므로 3C 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어디서 뽑아요? 그렇죠. 남자에서 뽑아야죠. 6C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일 경우에는. 그러면 요거 33 무시하면 9, 8, 7, 6, 5, 4 계산하면 2, 3 요거 약분하면 그렇죠. 21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일 경우에는 그렇죠. 요 1일 경우에는 9C3인데 여자 1명 그리고 남자 2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3, 2, 1, 9, 8, 7 얘는 3 곱하기 2분의 6, 5 그러면은 어떻게 약분할까요? 요거 1분에 놓고 네. 건너니까 얘랑 약분하고 얘랑 약분하고 또 얘랑 약분하고 그 다음에 얘랑 약분하고 그러면 28분의 15 됩니다.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마저 채우십시오. 자, 그런데 1명 이하로 선발된 확률 그랬으므로 우리가 이 2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그렇죠. P 0 더하기 P 1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1분의 5 더하기 28분의 15 그러면 얼마입니까? 통분을 해야 되겠네요. 84분의 65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하고 여기를 마저 채워서 1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활동지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각자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다시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 되겠습니다. 자, 어떨 때 연속 확률 분포를 쓰느냐? 그렇죠. 셀 수 없을 때. 그럼 우리가 셀 수 없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몸무게, 키, 시간,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측정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값들이 점점 변하는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점점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 다시요. 여기 지워졌네.
자, 확률 밀도 함수는 그래프를 그려서 자, 그 그래프의 넓이 값으로 우리는 확률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px라고 많이 나타내지만 연속확률 분포는 그래프 넓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함수와 많이 다르지 않으므로 자, fx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확률 변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하라는 얘기는 뭐라고? 네, 넓이를 구하는 값이므로 넓이 우리 배웠죠? 적분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넓이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굳이 우리가 적분에서도 알았다시피 1차 함수처럼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쉬울 때는 굳이 적분값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4번 문제를 풀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는 풀면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라는 1차 함수잖아요.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k와 2가 되고, 그렇죠? x절편은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x가 0보다, 이 정의역의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를 이쪽으로 그려요. 그리고 함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모든 경우의 수가 되니까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넓이가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k의 값을 구할 때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이게 얼마? 그렇죠. 1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k값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2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계산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 됐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2분의 1에서 1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럴 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넓이로 하겠다고요. 넓이 2분의 1, 여기가 1, 2분의 1, 1.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얘를 1분의 1에서 1까지 적분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네. 4분의 3 되네요.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2분의 1이 되네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는 얘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또 2분의 1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거 더하면 이게 4분의 2가 되니까 그렇죠. 4분의 5 곱하기 4분의 1이 돼서 16분의 5라는 확률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나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자, 이번에는 지하철역에서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임의의 시각에 도착하여.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됐나요? 그럼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여기가 fx가 되는데 k 상수네요, 상수. 그래서 여기가 k분의 1이 되고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데 0에서부터 5까지만 이용하든가 여기가 5가 되고 이렇게 돼서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이니까 5 곱하기 k분의 1 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것이 1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얼마가? k가 5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 값은 얼마가 돼?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됐나요? 자, 그랬을 때 3분 이상 기다릴 확률 3분 이상.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겠네요. 3. 3분 이상이니까 여기서부터 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P, X가 3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3분 이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5에서 끝나는 것이 분명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P,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좋겠죠. 자, 넓이랑 같습니다. 넓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아랫변 2 곱하기 높이 5분의 1 해서 얼마? 5분의 2라는 확률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1차 방정식 1차 함수이므로 요거처럼 직선을 그려서 하시면 되고요. 자, 7번은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 원점이고 0에서 1까지만 변하니까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됐나요?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K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므로 요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네,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이 넓이는 지금 여기가 곡선이니까 반드시 적분해야 되겠죠? 0에서 1까지 kx의 제곱 dx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3분의 k x의 세제곱 0에서 1까지 되나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분의 k가 얼마가 나와야 돼? 네, 넓이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요? k가 3이 되겠죠. 그러므로 확률 밀도 함수는 3x의 제곱, 얘는 y는 또는 fx는 3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률 밀도 함수가 만들어졌으므로 얘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테그랄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3x의 제곱을 적분하여 값을 얻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문제를 풀어서 비어있는 문제가 지금 3번,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또 그렇죠. 6번, 그 다음에 7번에 2번 풀어서 활동지를 완성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